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늘 시장은 이제 조금 상태는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이게 지수를 턴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 살짝 지수에 대해서 이게 뭐 하락폭이 나오더라도 엄청 클 것 같지는 않아요. 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조정의 징조들이 있긴 있거든요. 슬쩍슬쩍 이러면은 좀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뭐 보시면서 그리고서 만약에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조정이 나오면은 내가 또 반대로 그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해볼 구간은 뭐가 있을까? 종목들, 업종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설명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수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조금 벅차는 모습은 보이죠. 물론 이게 또 지나고 나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아, 역시 나스닥 무너지질 않는다. 뭐 요때도 그랬고 계속 그런데 지금 지수 관련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일단은 환율이 조금 높기는 해요. 1,400원을 넘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 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환율이 1,390, 원저리 1,389원입니다. 이거는 일단 환율이 예전에는 1,300원 넘기만 해도 좀 불안불안 안 좋은 상태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만큼 평균이 좀 올라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래서 환율이 1350, 1400 언저리 사이가 이제 조금 그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에요. 이전에는 한 1300원 넘으면 좀 너무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게 조금 더 올라서 1350에서 1400 요 정도 선을 이제 좀 버텨주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꽤 높죠. 환율이 높으면은 뭐 당연히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은 업종들도 있겠지만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수출 업들은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증시 자체가 좀 힘이 빠지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환율이 조금 높다라는 거. 환율 같은 경우는 1,400원 넘는지 계속 좀 체크를 해둬야겠죠. 거의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면은 차라리 환율이 만약에 1,400원을 넘으면은 뭐 한 1,400 중반, 뭐 한 20, 30, 40, 50, 요 정도쯤에서는 오히려 또 역으로 갔다가 저점 좀 턴시키는 거 배팅을 해볼 거는 같은데 우선 환율이 1,400원을 눈앞에는 두고 있다는 거. 요거는 좀 계속 신경 쓸 부분이고 자, 그리고 오늘 이게 그 시장 자체에서 수급이 엄청 세게 이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샀던 거 대비해가지고 이탈, 와, 이거 진짜 다 뱉어내는 모습이다. 이러진 않는데, 일단 이틀 연속 외국인 물량이 좀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코스피에 대해서는, 코스피랑 또 코스닥은 다른데, 코스닥은 결국 코스피 따라서 뭐 나중에라도 조금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 오늘 같은 경우 개인분들 좀 체감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이 조금 오늘 빠졌죠. 코스닥이 1.3%. 그래서 코스닥 매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좀 대체적으로 포진이 돼 있고 개인들이 그만큼 코스피 우량주보다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에서 매매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 참여자 대다수의 개인들은 그 시장이 좋고 나쁘다 이거를 느끼는데 코스피 지수보단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왜? 그런 중소형주들을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이고 그런 중소형주들이 또 변동성이 또 좋아요. 움직일 때는 또 갈 때는 또 잘 갈고 대신에 이제 또 밀릴 때는 많이 밀리기 때문에 코스닥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거든요. 체감으로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제 수급 측면에서 뭐 코스닥은 뭐 최근에는 수급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계속 신나게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이거는 좀 몇 가지 종목에 그냥 이제 압축돼서 매수를 하는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막 좀 좋게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외국인 금투 좀 사나 싶더니 외국인 형님들이 일단은 오늘까지는 이게 뭐 이틀이다 보니까 아직 막 시원하게 일주일 팔고 막 물량 엄청 세게 팔고 그러진 않지만 일단은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있고 수급에서 외국인 결국 기관보다는 저는 외국인 항상 좀 중요하게 보는데 요게 이제 코스피는 주축이 결국 삼전이랑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움직임이 갈립니다. 당연히 지수 영향성은 삼성전자가 더 커요. 지수 시총이 더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버텨주고 하이닉스가 빠지더라도 삼전이 버텨주고 하면 지수는 조금은 덜 빠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 상징성 있는 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긴 하거든요. 왜? HBM, 엔비디아의 이번에 하이닉스가 뭐가 됐든 연초부터 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해서 상승폭은 하이닉스가 훨씬 셌죠. 삼전은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웠죠. 올라오긴 했지만 올라오다가 내리꽂고 올라오다가 내리꽂고 끽해봐야 여기 20%안 되는데 하이닉스는 50% 60%좀 차이가 많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키워드에 직접적으로 HBM 매출이 엮이는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좋게 반응을 한 건데 하이닉스가 오늘까지 해서 좀 오늘은 매도가 좀 나오기는 했어요. 외국인이 그래도 그 앞에서 산 게 많지만 물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반도체 HBM 중소형주들한테 좀 안 좋을 수 있고 그래도 3전 버티면은 괜찮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3전은 지금 그냥 어중간해요. 포지션이 좀 어중간해요. 3전 같은 경우 사실상 뭐 실적에 대해서 막 엄청 극적으로 턴시킬 만한 기대감 있는 아이템 뭐 D램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막 극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쉽진 않다 보니까 얘는 결국 그냥 지수 눈치 보다가 뭐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움직임이 좀 답답하다. 그래도 뭐 매도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좀 이렇게 줄줄줄 깨지는 거는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조금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랑 인버스의 차이예요. 이제 지수 차트 위치를 한번 좀 보면은 자, 지수 차트에서 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코스피는 이 구간 힘들게 돌파를 시켜놨죠. 이 구간 강한 저항을 돌파시키고 바로 깨져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물론 이거를 다시 턴 시키면은 뭐 조금 위에 다시 올리고서 뭐 회복하거나 하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최근에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해서 그래도 출렁출렁하면서 저점 계속 올리면서 우상향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채널 긋는 분들은 뭐 한 2700선은 좀 보시겠죠 아마. 뭐 제가 채널을 막 좀 주축으로 그어가지고 뭐 이런 금을 그어서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하단 채널이 쭉쭉쭉 우상향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조정이 나오면은 이 정도 선까지는 생각은 해둬야 되는 그런 차트죠. 저항에 대해서 고점은 극적으로 지금 저점이 올라오는 건 좋은데 고점이 극적으로 팍 하고 계속 돌파하고 슈팅 나오고 막 이게 아니라 돌파시키기도 했다가 밀렸지만 다시 돌파가 나왔는데 바로 또 밀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지수 조정 나오면 한 요 정도 선은 일단은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 요 구간을 좀 다시 돌려주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수에서 볼 게 하나 또 있는 게 유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뭐 물론 유동성이라는 거는 주도주 종목의 개수, 등장 빈도 그거에 따라서 더 극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근데 이제 코스피도 지금 최근에 좀 줄어들고는 있죠. 11조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근 조금 강했었는데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게 있고 코스닥 최근에 이제 개인들 체감 안 좋을 수 있는 게 코스닥 대금이 엄청 말라요. 해가지고 점점 최소한 그래도 시장이 한 9조, 10조, 10조는 좀 넘는 게 매매하긴 좋거든요. 뭐 물론 몇 년 전에는 막 4조, 5조, 6조 뭐 여기서도 이제 매매를 했지만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좀 바뀌었어요.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그래도 사람들 시장에서 이제 적응을 한 게 한 10조쯤은 돼야 매매하기 좀 수월하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상승을 못하고 10조 벽을 계속 툭 맞고서 밀릴 때는 뭐 이제 9조, 8조, 10조, 그 다음에 막 7조, 8조, 오늘도 8조 조금 안 되게 이런 식으로 10조에 언저리에서 더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몇 달째. 코스닥이 그래서 조금 심심할 수 있는 게 유동성 자체가 지금 조금 안 좋습니다. 확실히 코스피 대비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코스닥은 개인들이 이제 조금 더 와닿는 그런 시장인데 요쪽이 희마리가 없어요. 희마리가. 거기다 이제 이런 대금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보기는 해야죠. 다시 증가하는지. 증가하려면 결국 강한 주도주들 대금 동반해서 시장을 막 한 번씩 휘저어주는
그런 종목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죠. 그다음에 그리고 코스닥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랑 코덱스 이제 200 선물 인버스 요거 통해 가지고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레버리지는 최근에 개인들이 슬쩍슬쩍 좀 사요. 이쪽은 개인이 사는 게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뭐가 됐든 주식시장 개인이랑 반대로 움직여요. 개인이 매수를 한다는 거는 뭐죠? 기관이랑 외인 둘 중에 하나 혹은 둘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곳이 세게 매도를 하든 한쪽은 뭐 관망을 하든 뭐가 됐든 개인이 매수에 찍혀 있다라는 거는 기관이랑 외인들은 매도에 찍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고 얘네들이 이제 매도를 한다는 거는 그냥 레버리지니까 레버리지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기간 A인데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지수 좀 밀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제 지금 파는 거겠죠. 레버리지는 더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긍정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라고 하면은 기간 A인들은 매수에 조금씩 더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최근 개인들 매수가 좀 더 많아요. 기관 외국인 그리고 인버스 쪽으로 가면은 그것과 당연히 반대로 개인은 매도가 지금 이틀 연속 시원시원하게 찍혀 있고 금투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수를 찍고 있습니다. 인버스는 당연히 지수가 밀리면은 올라가는 그런 이제 ETF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한번 슬쩍 볼 수 있겠죠. 기관과 외국인의 뷰.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뷰는 무엇일까? 쟤네들이 왜 저기서 레버리지는 팔고 왜 레버리지는 팔고 이인버스는 매수를 하고 있을까? 요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물론 이게 하루 만에 또 뒤집힐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괜히 한쪽에서는 팔고 한쪽에서는 매수하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시장에 대해서 영향력, 지수 자체의 영향력이 훨씬 큰 개인들은 이제 영향을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지수 자체에는 기관인들이 지수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서 뭐 우량주에 대해서 뭐 자금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돈을 투자를 하든 그런 거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얘네 움직임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요거 플러스 저는 그것도 좀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 뭐 주도주가 아예 없었냐라고 하면은 뭐 이제 주도주에 가까운 거 GS 글로벌은 이제 결과적으로 엄청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최근 주도주 빈도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저는 최근에 뭐 하루에 좋은 종목이 한 세 종목에서 뭐 다섯 종목 매매할 만한 게 막 있어. 근데 저번 주 금요일도 그렇고 저번 주부터 점점 조금 아쉬워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나마 이제 느꼈던 게 한국가스공사부터 해서 유전테마 여기 등장했을 때 포스포인터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는 좀 묵직한 주도주였거든요. 매매하기 정말 좋았죠. 막 대금 막 1조 뭐 기본적으로 5천원 막 이렇게 터지면서 움직였는데 얘네들이 지금 밀리지는 않지만 자리가 좀 높아요. 거기다 뭐 이제 당일 재료 붙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얘네가 GS 글로벌 때문인가 싶기는 한데 뭐 수급 뭐 6만 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 좀 들어오면서 또 땡겨 올리긴 하더라고요. 뭐 MSCI를 노리는 건지 근데 조금 주도주들이 조금씩은 이제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힘이 뒷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뒤까지 계속 좀 힘을 주는 게 좋은데 좀 그 시간이 짧아져요 애들이 점점 탁 힘 주고서 시장이 가장 좋을 때는 오전장에 뭐가 좀 묵직하게 바로 막 2, 30% 찍는 게 아니라 5%, 10% 이렇게 해서 좀 천천히 상승을 하고 중간에 좀 쉬다가 오후장에 또 다시 이런 모습. 그래서 오전에 주도주 해먹고 중간에 좀 쉬는 타임 있고 오후장에 주도주 해먹고 이런 종목들이 있을수록 매매하기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요즘 패턴이 그냥 팍 튕겨 올려버려요. 그리고 얘가 그냥 뭐 미친 척 하다가 이렇게 가버리던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돌파 매매나 난이도가 일단은 퍼센테이지를 너무 빨리 당겨 올려가지고 장 초반에 캐치를 못하면은 한 10분, 20분 놓친다?
그럼 종목이 이미 20%, 25%에 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매매를 가면은 상한가 노리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밀리면은 막 25%쯤이면은 밀리면은 막 이제 10%, 15%까지 더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밀릴 구간도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요. 아침에 탁 튀는 종목들 캐치 빨리 못하면은 시장이 어중간하게 돌다가 그냥 마무리 짓는 경우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좀 든든한 오전 장 처음부터 해서 좀 느긋느긋하게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 같은 경우 가더라도 빨리 가버려. 빨리 가버려. 개인들이 좀 이것이 뭐지 주도 중가 긴가 민가 하는 순간에 이미 15%막 20%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씨 20%에서 이제 지금 25%에서 막 상 노리고서 막 4% 5% 노리고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난이도가 좀 벅차죠. 근데 그런 거 말고선 종목이 시장이 나머지는 잡스러운 애들이 순환이 엄청 빨라요. 빨라가지고 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의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주도주 빈도 점점 줄어드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유동성에 좀 영향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 거기다가 결국 지금 나스닥이 저기서 더 좋게 가냐 마냐인데 일단 엔비디아가 저는 엔비디아 자체는 정말 좋아요. 좋아하는데 지금 뭐 얘가 그냥 안 무너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면서 뭐 마이크론과 함께 엔비디아 뭐 한 그래도 올라온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조정하다가 뒤에 돌릴 수는 있어도 예, 엔비디아는 딱 주가를 보면은 사실 얘는 좀 조정 나와야 되지 않나? 시총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막 200조 3 아니 뭐야. 쪽이 정말 급이 다르잖아요. 해외.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막 시총 1위, 2위, 3위권 안에 들어가는 애들인데 얘가 지금 500이었죠. 지금 10분의 1 렉분을 했으니까 500달러였던 게 지금 1월입니다. 근데 반년 만에 140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었어요. 반년 만에. 반년이 안 돼서 3배 가까이. 근데 걔가 시총이 막 우리나라 돈으로 막 1조 뭐 5천억 뭐 한 5조 10조 이러면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급이 다르잖아요. 시장 자체가. 엔비디아 하나로 우리나라 시장 뭐 종목 그냥 거의 싸그리 다 살 수 있죠. 그런 종목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종목도 좀 조정은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엔비디아다 보니까 혹시 그냥 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은 하지만 누가 봐도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차트가 그냥 엔비디아 독점. 그래가지고 그 뒤에 실적 시즌이라는 좀 기대감이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반도체 쪽은 반도체 쪽은 실적 기대감이 있긴 있는데 엔비디아가 그냥 차트 관점으로 단순하게 봤을 때 디테일하게 막 가치 쪽으로 갔다 이제 또 분석하면 또 다른 관점이 있죠. 분명히 독점이라는 그 액션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AI 수요에 대해서도 반도체 칩 수요는 좀 지속될 거고 근데 얘가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이틀 연속 좀 조정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간에도 살짝 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 막 지금 뭐 100 깨면서 막 70, 80 막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못 가고 여기서 옆으로 횡보만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스멀스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지금 지수를 쭉 하고 끌고 가던 애가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인데 그 끌고 가주던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짐, 마차 같은 게 있어요. 수레가 있고 앞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소가 계속 우직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지수를 위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소가 이제 힘든 거야. 조금 쉬어야겠다. 다시 출발하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 쉬어야겠다고 에너지를 이제 비축하기 위해서 멈추는 순간 이게 가다가 이제 멈추면은 주식이라는 게 그 자리에 있으면 좋지만 세계에는 뭐가 있죠? 지구로 따지면은 우리 현실로 따지면은 올라갔으면은 중력 즉 밑으로 계속 작용하는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듯이 주가도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냥 엔비디아 멈췄네 그럼 지수도 그냥 옆으로 횡보해 주자 이게 아니라 가서 멈추면은 어 우리 끌어주던 애가 잠깐 사라졌어 그러면 좀 차익 실현해야 되나 이런 심리들이 슬쩍슬쩍 나오면서 매도 이렇게 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엔비디아를 당연히 잘 보기는 해야 되지만 엔비디아가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실적 발표. 엔비디아는 8월 달이죠. 마이크론은 이번 주이긴 한데 실적 발표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좀 쉰다면은 쉬는 텀이 생기면 그 뒤에 대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 대선 앞두고서 뭐 연준에서 뭐 이제 금리 인하라던가 등이 좀 어필을 할 수도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표들을 봤을 때. 분명히 벅찬 건 좀 있어가지고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언급은 나올 텐데 대선 이전이냐 대선 이후냐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좀 조정 나오면은 이런 흐름까지는 좀 생각을 해 둘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포인트들 환율 높아 외국인 살짝 지가 아직 막 다 팔았다 이건 아닌데 좀 매도 거슬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 끌어줄 만한 뚜렷한 섹터 군도 좀 드물어요. 그나마 이제 반도체인데 저기 그 엔비디아가 좀 쉬는 텀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위치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대신에 이제 쉬면은 결국 또 뒤에 실적 발표 시즌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힘을 모아가지고 박차고 오르는 구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구간을 한번 좀 노려볼 것 같고 우리나라 지수 차트 위치 뭐 코스닥은 거의 뭐 의미가 없고 차트가 지금 코스닥은 그렇게 의미는 없죠. 그냥 밑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지금 요 구간 박스권 지켜주면 베스트인데 코스닥 아니 코스피 밀리고 하면은 얘는 여기는 일단 이탈할 거예요. 코스피 밀리고 하면은 특별하게 지금 코스닥 하면은 코스피 하면은 반도체랑 뭐 이제 조선업 자동차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코스닥 하면 뚜렷하게 와 요쪽 종목 업종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작년까지는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바이오가 그나마 있지만 바이오는 뭐 각자 고생하는 느낌이고 2차 전지는 뭐 최근에 힘이 없죠. 그래가지고 코스닥은 그런 느낌이에요. 시장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없어. 수호신이 없어. 이제 대장군 같은 이런 토템 역할을 해주는 버텨주는 그런 게 코스피는 그나마 뭐 삼전 하이닉스부터 해서 뭐 우량주들이 좀 있는데 코스닥은 좀 딱 해가지고 이거 든든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업종 자체는 좀 비는 것 같습니다. 개별주들. 그래서 지수는 코스피를 봤을 때 이런 구간들 좀 깨고 내려오는 것도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내려오면은 1차적으로는 120선 언저리 뭐 2000 한 요쯤 주변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뷰는 어디인가? 레버리지 보고 인버스 봤더니 레버리지는 팔고 있고 인버스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은 또 반대로 레버리지는 사고 있고 즉 개인들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 기관 A인들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인버스도 당연히 반대로 기관 A인들은 매수하고 있고 지수 이제 밀릴 거야. 근데 개인들은 몰라. 우리 지수 오를 거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갈리죠. 그다음에 주도주 빈도 점점 줄어드는 게 좀 느껴져서 당연히 유동성도 줄고 환율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뭐 당연히 좀 중요하기는 한데 이런 흐름들 포인트들을 통해서 지수는 조금은 살짝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무조건 막 깨지고 밀릴 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신에 이런 곳에서 결국 지수는 예측을 하는 건 하되 그거에 대해서 뭐 절대적으로 확신 갖고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비중에 대해서 혹은 뭐 지금 내가 포트에 좀 너무 과하게 들고 있다면 뭐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혹시나 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도 있고 반대로 나 현금 빵빵해? 그러면은 밀리면은 더 좋은 종목들 뭐가 있을까? 탐색하는 그런 게 또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뭔가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픽스 시켜놓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기서 이제 확률적으로 갖다 높은 게 무엇일까라 그리고 하루하루 흐름 보면서 어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구나 내려가다가 갑자기 또 턴을 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일방적으로 원웨이 잡고서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해지용으로 갖다가 뭐 인버스를 내가 조금 해 둘지 아니면 뭐 방산주라던가 뭐 해지 테마군 혹은 정말 강한 테마군들 그냥 현금은 있는데 강한 종목들 좋은 종목들 내려오면 좀 어디서부터 내가 공략을 해봐야겠다 지수랑 엮어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움직임에서 연계를 짓는다면은 자 그래서 지수가 지금 뭐 무조건 밀린다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런 포인트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또 조정 나오면은 저는 항상 좋게 생각해요. 지수 조정은 결국에는 무조건 따라오거든요. 무조건 오기는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스닥이 아니에요. 나스닥이 아니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조정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움직임도 거의 없었죠. 부럽기는 합니다. 얘네들 보면은 여기서 그나마 요거 7% 8% 10%도 안 빠져 얘네들은. 어떻게 이 지수가 이렇게 갈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또 그게 나스닥이니까 대신에 우리나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대하면은 시장이 좀 혼쭐 내줍니다. 그럼 미국 시장 가서 해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는 코스닥이다 임마 코스피다 임마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우리나라는 결국 매매 좀 이어가려면은 계속 그 경각심 좀 가지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영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종목군들 조정 나오면 우선적으로 좀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